자, 바로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장중이나 뭐 장 마감 후에 자료 정리하는 원노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투자 관련 시는 좀 심사숙고해 결정하시고요.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들으시면서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보통 그냥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증시 일정 이 부분, 투데이 이 부분 뭐 그날 뭐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공부할 것들 좀 적는 부분이고요. 그 예상 실적, 기업 링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계략적으로 하나씩 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고요. 별로 세세하게 드릴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지금은 나중에는 이제 장 마감 후나 해서 웬만하면 뭐 짧게라도 해서 제가 그날 날짜별로 이렇게 좀 그 자료를 한 군데 모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레포트나 아니면 뭐 어떤 기사거리나 특징주라든가 좀 관심 종목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해서 좀 여기서 작성을 해서 그냥 그걸 편집 없이 그냥 보여드릴 부분들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그리고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제가 좀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뭐 이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틀을요. 섹션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고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제가 하나 됐던 거예요. 박문아님 올려주시는 자료 그걸 개별적으로 혼자 그냥 스크랩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하다가 좀 멈추기도 하고 한 상태긴 한데 아직 중간중간 좀 게을러지긴 하지만 좀 계속 좀 자료를 좀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증시 일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좀 이런 식으로 좀 자료를 정리해서 뭐 일정 매매라든가 뭐 그런 데 좀 사용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통 색깔로 푸르딩딩한 건 좀 안 좋은 부분들, 노란색은 좀 호재 묶거리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이게 좀 했고요. 그래서 불안정한 부분들 보이면 그 상황에서는 좀 매매를 좀 줄이거나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데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나중에라도 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송을 하면서. 뭐 인포스탁 거, 그리고 모두의 달력은 여기 모두의 달력 가시면 이 자리 똑같이 있고요. 여기다 옮겨서 활용하는 이유는 원노트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색 기능이 좀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나중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같이 어떤 뭐 종목에 대한 자료가 검색을 될 때 일정까지도 좀 검색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한 군데서 그래서 좀 카피해서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정들 있고요. 그리고 원노트 같은 경우 좋은 점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근데 가끔씩 잘 인식을 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웬만큼은 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데이 같은 경우 이게 원래 스마일 KRX.co.kr 해가지고 한국 거래소에서 뭐 공시나 뭐 이런 자료들 취합해서 좀 만든다고 좀 기대를 했는데 5월달인가요? 개설한 게 별로 탐탁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그렇고요. 월간 체크할 것들 뭐 이렇게 좀 체크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에 이제 어떤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할 것들을 읽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스크랩을 좀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요즘에 정리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중이라 가지고 제가 그냥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있고요. 몇 개는 뭐 매수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YIK는 나중에 차트 부분은 맨 뒤에 같이 하려면 제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일단은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차트는 열어서 제가 차트 세팅한 거랑 한꺼번에 종목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YIK를 보는 이유 중에 나중에 한번 이거는 뭐 중간중간 세워놓고 한번 기업 내용 보시거나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략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그 체크했던 부분은 뭐냐면 전환사채 발행이 좀 됐죠. 5월 18일 날 전환사채 발행이 결정돼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미처 자료를 여기다 적어놓지 않아서 다시 좀 적고 끊어서 좀 방송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전환사채 발행은 이제 3월 5일인데 제가 이거 기입하는 날짜를 적다 보니까 헷갈렸고요. 3월 날 발행을 해서 그 3개월마다 리픽싱이 되거든요. 전환가액이 조정되는데 6월 5일 날 조정된 게 4,748원이고요. 얘가 이제 또 9월 5일 날 또 되겠죠. 조정이 되는데 이제 주가가 내려가서 조정이 돼도 최소 조정 한도가 이제 4,05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4,000 지금 100 얼마 같은데 나중에 좀 차트를 보면서 보고요. 그리고 얘가 12일을 이제 발행한 게 좀 있고 그게 430억, YK가 430억이고 그 샘텍과 DHK 솔루션이 그 실제로 얘네들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인데 73 보유 주식이 많죠. 근데 얘네가 이게 교환 EB라고 해가지고 교환사채, 그러니까 YK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 발행을 한 거죠. 발행을 해서 각각 213억, 115억을 각각 발행을 해서 조달을 했는데 얘네가 제시한 전환가액이 5,770원이에요. 근데 얘네 전환 CB 같은 경우는 리피싱이 돼서 전환가액이 조정이 돼서 4,050원까지 얘네가 처음에 5,000 얼마인가 했는데 그 최초 전환가액에서 그 30% 정도 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최소 조정 한도가 4,050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교환사채 발행한 거는 그 리피팅이 안 돼,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5,770원에 전환이 되는데 대신 그 CB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그 내년부터인가 전환할 수가 1년 지나서 전환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대주주가 발행한 교환사채로의 YAK는 즉시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전환 가격이 5,770원인데 아직 뭐 전환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그 얘네가 지금 조달한 이자가 표면 이자나 만기 이자가 0%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전환가액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저걸 전환해서 매각을 해서 돈을 뭐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실제로 돈을 투자한 데에서는 그러려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일정 부분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본 거고요. 그리고 주가는 좀 많이 좀 내려왔어요.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실적은 근데 대신 그 YK 실적은 좀 알려져 있는 상태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주가는 좀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어요. 6월 1일부터 자기 주식 취득 신탁을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서 주가 하방에 대한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적어도 뭐 그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내년 정도까지 뭐 전환할 때까지 CB 전환할 때까지 좀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매매에 좀 참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그 누구야, 최공이사님인가? 최공이사님이라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6월 9일날. 내가 다운 날짜인가? 모르겠다. 하여간 거기에 내용을 보면 어차피 얘네들이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교환사채도 발행해서 투자 자금을 지금 모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이제 활용을 하겠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네들이 지금 YK 같은 경우 거의 뭐 90몇 프로, 95%가 뭐 거의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그쪽이 한쪽에 집중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량을 많이 줄 테니까 너희가 좀 그 받는 금액을 좀 낮춰달라는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형 장비 개발, 뭐 M&A 자금을 확보, 신규 장비 개발 비용으로 200억 들어가고 뭐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매출처의 다변화 부분도 있고 새로운 그 매출 성장이 생길 수 있는 여력도 있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차피 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어차피 근데 참고할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좀 짧게 얘기를 하고 어차피 뭐 나중에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올리면서 그런 중간중간 또 이 관심 종목을 계속 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개략적으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ICD 같은 경우도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얘네가 지금 전환사채 발행해서 조정된 가격이 1,700원이고요. 1,700원이고 조정 한도가 이제 1,29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는 지금 얘도 전환가에 투자를 받으면서 이자 없이 받았거든요. 표면이자나 만기 이자. 그런데 얘네가 10월 1일부터인가 조기 상환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실제로 자기네들이 전환하는 가격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전환을 못하거나 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돈을 빼겠다고 해서 돈을 그냥 빌려준 돈을 달라는 얘기죠. 근데 회사 측에서는 따져보면 투자자금을 받아서 뭐 이자 없이 투자자금을 받은 상황인데 저는 조기 상환권 청구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2017년도 그 사업보고서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안에 실제로는 공시는 안 했지만 코멘트가 하나 달려 있어요. 계약 비밀 준수 의무로 감사해 보고 공시 생략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액 5% 이상 되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죠. 그 5% 이하 되는 것들은 자율 공시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5% 이상 되는 것도 큰 금액들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해야 되지만 그 상대방 측과 계약 비밀 준수 의무 때문에 아직 공시를 안 하고 있고요. 아직 공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던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메리트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리스크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2분기 실적이 YOY 대비 작년 2분기 실적 대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픽싱이 8월 말에 한번 더 3개월마다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되면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로 생각을 해보면 8월 말까지 분기 실적 때문에 뭐 주가를 흐름을 좀 정체시켜서 뭐 이 부근이나 전환가의 부근이나 조정 한도까지 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조기 상환권 청구가 가능한 시점에는 일정 부분 주가가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K맥이고요. K맥인데 얘도 지금 결국엔 다 뭐 전환가의 부분으로 좀 투자 메리트를 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13,100원이 전환가인데 지금 그 이하일 거예요. 그 이하인데 실제로 뭐 주주인 HB 테크놀로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얘네는 전환을 했어요. 뭐 지금 전환가 아래긴 한데 대주주가 지금 지분을 늘린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2017년도에 영업의 손실로 한 66억 정도 되는데 이게 부분 보면 일회성으로 좀 어느 정도 안 좋은 생각하는 부분들을 털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기저효과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IF
그 회계 기준이 IFRS 15로 바뀌면서 수익 인식 조정이 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분기 보고서에 보다 보면 수익 인식이 조정이 되면서 한 실제 1분기 실적에서 이익이 한 20몇 억이 좀 조정이 됐어요. 마이너스로. 근데 실제로 그거는 인식이 딜레이 된 부분일 테고, 그렇다고 하면 2분기든 3분기든 그건 어차피 뭐 적용이 될 부분이니까 뭐 2분기 3분기에는 좀 더 그 실적에 대한 메리트도 좀 나오지 않을까 보면, 그리고 수주잔고 공시 통해서 좀 보면 2분기 3분기 일단 공시된 자료만 가지고도 2분기 185억 3분기 225억이 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공시된 것만 이거니까 공시 안 된 것까지 따지면 이거보단 높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메리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위각기고요. 3위각기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이번에 그 영업 정지 신청을 했죠. 적자 보이던 면세사업.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영업 적자가 재작년엔 60억, 작년엔 161억이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적자 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올해엔 실적이 그죠, 적자에서 흑자로 많이 좀 돌아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분기 실적은 좀 없어서 실적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이 영업을 정지할 때 생기는 그 손실금 같은 경우는 충당금 같은 거 미리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뭐 좀 더 나갈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3위각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V원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저도 자주 그 가투소라고 그러죠. 가치투자연구소. 그쪽 카페의 내용을 좀 보는데, 보다 보니까 6월 20일 날쯤 돼서 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투소에 한번 V원택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랑 레포트까지 좀 올려주셨던데, 그 옛날 내용인데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받으신 것 같고요. LG화학 쪽으로 중대형 사이트, 중대형 전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하셨고요. 대신 V원택 제가 그 레포트를 몇 개 봤었는데, 보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2분기 분기 실적이 괜찮아서, 이것도 좀 주가가 지금 나중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기 시작한 부분이라, 뭐 저점만 깨지 않으면 일정 부분 여기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고 있는 거는 EM텍이고요. EM텍 같은 경우는 요즘에 KTNG에서 나오는 그 전자담배 리시버를 좀 팔고 있죠. 리시버 그 부분으로 좀 실적이 그 2분기에는 좀 본격화된다는 좀 그런 레포트 내용도 좀 있고 해서 좀 보고 있는데, 그 다른 부분으로는 일단은 대주주가 정순규 대표가 10만 주를 한 주당 한 17,0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했어요. 2월 26일 매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EM텍하고 그 안트로젠하고 서로 쌍방간에 12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리픽싱이 전환가격이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EM텍은 안트로젠 주식을 주당 17만 1264원에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안트로젠은 EM텍 주식을 19년 4월에 주당 18,043원이 높을 때 그 이걸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17년 4월에 주가 떨어지기 전에 하다 보니까 좀 주당 가격이 좀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뭐 17,000원, 뭐 대주주 지분 매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뭐 단기적으로는 안 갈 수는 있어도 그 좀 중장기로 좀 보면 좀 주가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중에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 프렌드인데요. 그 소모성 재료인 프로브 카드를 좀 만드는 회사고요. 주 거래처는 지금은 삼성전자고, 그 뭐 매출 비중을 봐도 굉장히 높죠. 얘 모멘텀은 중국 칭화윤이 YNTC 그쪽으로 폼팩터였나요? 1차 벤더는 폼팩터인 것 같고, 그 2차 벤더로 그 마이크로 프렌드가 지금 그쪽에 소모성 프로브 카드가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 양산 준비를 해서 연말에 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 그쪽으로 아마 물량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래서 삼성 쪽 그 캐파 생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아산 공장을 일단은 건물을 뭐 4월 말까지 완공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지만 그 아산 산업단지 내에 지금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 준공 이른 그 산업단지 준공되는 아마 9월 며칠이더라? 아마 그럴 겁니다. 대신 이제 메리트는 얘네가 그 이쪽으로 아산 산업단지를 옮겨가면서 18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5년간 법인세 세금이 면제돼요. 나중에 보시면 실제로 그 세금으로 그 수익성이 좀 많이 깎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큰 부분 같고요. 대신 좀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거의 저점을 많이 깨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7,000원을 깬 것 같은데,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마도 그 지금 삼성전자 부분만 따지고 보면 그 매출처 다변화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1분기엔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가 나왔고 2분기에 이걸 보시면 되겠다. 6월 10일 날 이제 그나마 이제 레포트가 하나 간만에 나왔어요. 나와서 2분기는 영업이익을 16원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있지만 4분기 이제 중화권 낸드형 프로브 카드 납품 시작, 고객사 다변화 이 부분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5G 그 뭐 신제품 부분으로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통신칩 후공정 진출 예상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언제였더라? 17년 1분기가 아닌데 이게 맞나? 아니, 하여간 3월 3일 주총대회 때도 그 부분을 얼핏 얘기한 것도 같고요. 못 찾았나? 잠시 내용 보실 부분은 그 동영상을 좀 정지해서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 끊었다가 좀 시간 동영상을 좀 압축을 하느라고 그 중간중간 하다가 끊고 하거든요. 좀 딜레이 되는 게 있으면. 그래서 빨리 그냥 보시라고 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혹시나 보시기에 불편하시면 중간중간 내용을 보실 게 있으시면 동영상을 멈춰서 한번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프렌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18년 2분기도 16원이면 아마 작년 1분기 실적보다 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 작년 2분기 실적이죠. 그죠? YY 좀 떨어지죠. 33억이었는데. 그렇다고 치면 딱히 실적에 대한 메리트는 아직까지 2분기까지는 없겠죠. 그러면 제 생각엔 3분기,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야스인데요. 얘도 지금 주가 그림이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특히나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에 광저우 공장이 6월 안에는 뭐 승인을 받을 거다라고 뭐 계속 예상은 하고 있는데,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야스가 주가의 가장 큰 부분, 그렇게 LG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야스도 그렇지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DMS,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보면 주가가 많이 좀 급락을 좀 했어요. 그 부분은 아마도 일단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 부분에 대한 그 승인이 좀 나야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치면 그때쯤 그 승인이 난다는 소식이 나오면 야스나 아니면
기타 다른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그때쯤 관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게 뭐 승인이 일단은 취소되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 그렇다 치면 지금 실적이 조금 뒤로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지, 뭐 실제 나중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은 좀 뒤로 수년이 될 수는 있어도 그 광저 공장만 승인이 되면 뭐 지금까지 그 하락했던 부분은 우려가 해소되는 악재 해소 관점으로 그 야스나 LG 디스플레이 관련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공발거리로 제가 보고 있는 게 그 EMI 차폐 자율주행 가끔씩 그 검색을 해보시면 자율주행 사고 요즘에 가끔씩 나죠. 테슬라도 그렇고 뭐 인식을 잘못한다든가 나는데, 실제로 그 주파수 혼용 부분이 좀 그 문제가 된 간섭 현상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폐 기술이 있는 그 아모텍, 요즘에 그 아모텍이 회사 그냥 실적이나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좀 그래서 아모텍이나 그리고 요즘에 MLCC 관련해서 그 아모텍이나 전장업체들 이런 부분들에도 좀 이제는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내용도 있지만 뭐 리노공업, 뭐 사막콘덴서, 아비코전자, 아모텍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있더라? 그리고 또 제가 좀 체크한 게 이 전장업체로 이렇게 해성 DS가 있는데, 이건 아마 예상 실적 견본 이쪽 자료 보시면 그 있을 겁니다. 요거는 몇 가지 하고요. 왜냐면 제가 그 길게 동영상 하면 나중에 보실 때 중간중간 보시고 싶은 부분 보실 때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30분 이내로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예상 실적 견본,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서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